내 돈 6억 5천으로 매입이 가능해요. 자, 매각 금액 37억에 엑시트를 했을 때 5억 3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딩 투자의 4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셨죠? 그냥 매입하고 나서 언젠가 올라가겠지. 자, 부동산이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야. 얘는 올라가.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다 투자를 하셨어요. 지난 과거에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요, 이런 지가 상승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정말 위험해졌어요. 지금 4월 초기 때문에 2월달 실거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월달께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2월달에 있는 강동구 매각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찐매물 소개해드리고 또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 내 물건 좀 분석해주세요. 아니면 나 어떤 건물 사려고 하는데 이 건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주세요. 이런 질문 있으시면은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분석해드리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거래가를 좀 가져왔어요. 2월 한 달 동안 이제 매각된 사례고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매수자, 매도자가 있죠. 매수자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법인으로 했습니다. 지금 거래된 게 총 한 120 몇 건인데 법인이 여기서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다 대출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하는 거고, 또 내가 양도세 나중에 매각했을 때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45% 정도 되는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19%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 때문에도 법인으로 하고, 가족 법인을 이용해서 또 증여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으로 이렇게 주로 합니다. 보통 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개인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그다지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개인이 유리한 점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한 2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15년 정도 보유하면 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15년 보유하고 있으면 3억을 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오래 보유하거나 현금이 있거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개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보니까요, 124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5년 1월 달에 97건이 됐고 2월 달에 124건, 약 30% 가까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자, 3월 달에는 아마 제 예상은 한 140건에서 150건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달에 금리가 한번 내려왔거든요. 아마 한 3월 달에는 20% 정도 거래량이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에 금리가 한번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마 이 4월 달에도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작년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도 초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제 3월, 4월, 그리고 이제 6월, 이제 7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38건, 244건. 자,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2020년 호황기 때 상황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금리가 한 2번 정도 내려갈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때 한 6월, 7월 요때 좀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자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매물들, 급매물들이 먼저 소진될 겁니다. 그럼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온 매물들은 조금 더 금액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나 모르지만 작년에 이미 많이 바닥을 쳤고 또 올해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한 2번 정도 내릴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 또 올해 이제 계엄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관세도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관세 악재도 이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반기, 하반기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무뎌져서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2월 달에 거래량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강동구 매각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월 달에 약 40억의 거래가 되었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헬리오시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이 중앙보훈병원 상권과 또 헬리오시티 상권이고, 동네 상권이라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거든요. 5층에 지하 1층인 건물인데요. 먼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건물을 볼 때는 항상 기준을 먼저 잡아라. 그게 바로 감정가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잡고 건물을 보시면 되고요. 자, 플래닛을 한번 볼게요. 57억의 감정이 나왔어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지금 랜드북이 6개월간 홈페이지 리뉴얼이 들어갔어요. 랜드북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플래닛을 지금 봐야 되고, 밸류 맵을 또 같이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은행에 물어보지 않고 감정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세 47억이 나오죠. 플래닛이 57억이 나왔고 밸류맵 시세가 47억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마 은행 감정가가 한 47억 정도에서 50억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최소 7억에서 10억 정도는 싸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300평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또 매입을 했지만 연면적이 높기 때문에 결국 임대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잘 매입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냐 봐야 되잖아요. 그럼 40억에 샀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임대료가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인근에 이 건물이 예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거래가 된 건데, 자, 매각된 거는 여기고 지금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의 임대 시세가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50평인데 200만 원 월세가, 그리고 43평인데 170만 원. 자, 1층은 49평인데 40만원. 그러니까 1층은 평균 10만원 정도 받고 상부층은 한 4만원 정도 받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평당 4만원을 받으면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2층 정도까지는 4만원 받지만 3층, 4층, 5층 올라갈수록 4만원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걸 가정해서 이제 예상 임대료를 좀 미리 분석을 해 봤고요. 일단 1층에 평당 10만원 잡고 상부층 2층, 3층은 4만원을 잡고요. 그리고 4층, 5층은 3만원을 잡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본 건물은 월 임대료가 1,000만원, 관리비가 138만원이 나와요. 40억에 매입했어도 이 건물에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3.56%입니다. 왜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자, 3.56%면 충분히 괜찮죠? 참고로 서울의 평균 수익률은 한 2% 후반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걸 엑시트 했을 때 얼마를 할 수가 있냐? 40억에 매입을 했지만 내가 여기서 한 7억 정도의 매각을 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52만 원이 나오고 47억으로 했을 때 3%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매입해서 임대료 제대로 다시 세팅하고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은요, 감정가 수준으로 47억에 매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잘만 임대료만 끌어올린다면은요, 그냥 5억, 6억은 벌고 시작을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매입을 하신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자, 다음 거를 볼게요. 다음 거는 이제 단독 다가구는 패스할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단독 다가구인데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는 사실 주택으로 임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업용 빌딩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분석이 좀 어렵고,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내가 한 개층을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 원룸 투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나중에 매각할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 20년 들고 있다가 매각을 하면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 올릴 수는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다가구, 단독, 이런 주택가에 있는 데를 하시면 안 되고 근생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엑시트를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당연히 상업용 빌딩이 단독 다가구 빌딩보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상업용 빌딩, 그리고 유동인구가 꼬이는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밸류업을 시킬 수가 있고 엑시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는 다 패스를 할게요. 다 마찬가지고요. 요걸 한번 볼게요. 길동역에 있는 게 90억. 자, 2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위치는 길동역에서 대로변에서 쭉 들어가면 요 건물인데요.
자, 사거리 코너고, 자, 일부 좀 먹자 상권, 그러니까 동네 먹자 상권 정도 보시면 되고, 동네 상권 보다도 조금 이제 나은 상권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건물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연면적입니다. 자, 659평이라는 연면적이고 땅도 20평. 자, 토지 단가도 평당 4천에 거래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밸류앱 시세가 104억이 나왔고 부동산 플랜이 돼서 110억이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최소 은행 감정가 한 105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건물은 일단 시세보다 15억 정도 싸게 샀어요. 그죠? 감정가보다 싸니까. 그런데 연면적도 659평이기 때문에 연면적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감정가 시세보다 싸더라도 연면적이 낮으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80억에 샀어요. 한 20억 싸게 샀어요. 근데 연면적이 200평이면 얘 임대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결국 이자만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자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을. 그럼 신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또 올라갈 거고 이 200평에 신축을 하게 되면 지하까지 한 600평 짓거든요. 그럼 공사비만 60억이에요. 그럼 90억에 사서 공사비 60억 들어가고 취등록세 이자 비용하면 160억이 원가기 때문에 이런 주택가에 160억이 원가인데 200억에 어떻게 파냐 이거예요. 이런 주택가에 200억 할 것 같으면 이런 대로변에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절대 연면적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면적이 600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 잘 거래가 되었고 또 보시면 2017년에 54억에 사서 3년 있다가 72억에 팔았죠. 또 5년 있다가 90억에 팔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괜찮고 좋은 건물들은요 결국 계속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50억, 70억, 90억을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상권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 5년 단위로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괜찮고 메리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건물도 팔린 게 또 팔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일단 싸고 일단 입지도 여기 초역세권이고 거기다가 600평이라는 연면적이 높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동이고요. 이제 마지막 매각 사례고요. 자, 위치는 강동역에서 초역세권이죠. 이 건물인데 옛날에는 건물들이 굉장히 우중충했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도 거래가 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에 과연 잘 거래가 되었는지 매입하신 분 잘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동산 플래닛에서는 46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밸류맵 시세가 43억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최소 은행 감정가 44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감정가보다 한 10% 정도 싸게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상업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신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혹시 매수자분이 신축하기 위한 목적이면 절대 신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혹시 주변에 이 건물 매입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업지역에 이런 오래된 건물을 당연히 신축해서 건물을 개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액이 많이 싸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 건물은요 39억,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10% 정도밖에 싸게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대지가 63평입니다. 이게 이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800%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에서 한 600% 정도. 자, 신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로도 있고 또 이 지역에 또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800%까지는 안 돼요. 한 550%로 잡을게요. 그러면 63평에 550% 건축을 하게 되면은요 346평을 지상으로 지을 수가 있고 지하는 뭐 2개 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약 40평씩 2개를 하면 총 42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사비가 1,000만 원만 잡아도 42억이거든요. 근데 매매 금액이 39억이죠. 그러면 공사비 42억에 매매 39억이면 여기에 취득세 또 1년간 이자 비용까지 하면은 거의 원가가 한 8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84억 정도. 대지가 지금 63평이거든요.
자, 84억이면, 자, 평당 1억 3,300인데, 이게 원가예요. 1억 3,300이. 근데, 내가 84억의 원가를 들였지만, 내가 팔 때 얼마에 팔 거예요? 84억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최소 20억은 남기려고 84억을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 105억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105억에 팔았을 때 63, 평당 1억 6천에 이거를 매각을 해야 돼요. 예. 자, 1억 6천에 강동구에서도 요 라인이 좀 외지거든요, 많이. 여기 이제 1억 6천을 팔아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바로 임대 수익률이죠. 자, 임대 수익률이 420평에 임대 수익률 맞춰봤자 요 라인에 상권이 없는 데예요. 평당 8만원 잘 받아도 3,200인데 그러면 105억에 3,200이면 임대 수익률 3%밖에 안 돼요. 근데 엑시트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절대 신축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리모델링이 이거는 답인 건물입니다. 결국은. 다행인 게 지금 연면적이 167평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만으로 했을 때 만약에 증축까지 하게 되면 20평 플러스 해서 한 187평을 했을 때 평당 8만원씩 180평 했을 때 88에 잠깐만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저도 계산을 안 해봐갖고 예, 1500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500이면 이 건물이 9억에 샀거든요. 그럼 리모델링비 한 7억 들어가고 그러면 46억 여기에 뭐 취등록세 대출이자 3억 들어가면 49억이 원가죠. 그리고 보증금 2억이 있고 이렇게 하면 3.83%가 나와요. 아까보다 낫죠. 3.83%면 내가 추후에 한 10억 남긴다고 했을 때 3.116%가 되거든요. 그러면 3.16%면 아까 내가 평당 1억 6천에 팔 때보다도 금액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매각하기가 수월하고 105억보다 당연히 59억이 더 금액이 가볍잖아요. 그리고 수익률도 3.16% 맞출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강동구의 매각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이제 매물 좀 소개를 할게요. 매물 소개하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물 소개하도록 할게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일단 위치부터 보시면은요. 위치는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빌딩 투자 사원칙. 싸게 사서 싸게 산 만큼 차익을 얻고 거기에 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죠. 그리고 임대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밸류업을 시킵니다. 또한 인플레나 입지에 따른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년 가격 상승까지 해서 이 트리플 수익을 다 얻자라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싸게 샀죠. 그리고 임대 수익률 올릴 수 있는 여지 있죠. 연면적이 높고 지금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4개의 역세권, 종로구, 훌륭한 입지, 따른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모든 수익을 다 얻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엑시트죠. 임대 수익률 올라가면 1, 2년 있다 팔아도 35억, 36억 엑시트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가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 돈 6억 5천으로 매입이 가능해요. 자, 매각 금액 37억에 엑시트를 했을 때 5억 3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9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빌딩 투자의 4원칙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셨죠? 그냥 매입하고 나서 언젠가 올라가겠지. 자, 부동산이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얘는 5년, 10년, 뭐 몇 년만 있어도 얘는 올라가. 걱정하지 마. 자,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다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 과거에는 이렇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요, 이런 집가 상승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정말 위험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되면 이건 보너스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단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승이 안 되더라도 얘를 내가 싸게 사서 임대료를 올려서 가치를 끌어올려 갖고 재팔아도 그냥 시세대로 팔 수 있다. 이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 완벽히 100%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집가 상승 안 돼도 얘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집가 상승까지 되면은 얘는 완전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빌딩 투자의 4원칙입니다. 예. 그 건물이 바로 이런 건물이란 거죠. 시황 매각 사례 분석 또 찐 매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이따가 나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빌딩 보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이게 딱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얼마에 내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게 바로 빌딩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얘를 사놓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겠지. 근데 이거는 막연한 투자. 우리는 막연한 투자 하지 말자고요. 확실한 투자. 돈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만약에 그러면 안 팔려. 안 팔릴 수도 있죠. 경기가 뭐 안 좋고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 안 좋거나 하면. 근데 연면적이 높은 건물들은 임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팔려도 가져가시면 돼요. 임대료 받으면 돼요. 임대 수익률 받다가 감정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꿀팁인데 감정가 올라가면 거기서 공담으로 빼고 다른 건물 재투자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건물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잘 나오니까. 이자가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도 남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런 건물 안 팔리면 다른 건물도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지가 상승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가는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가는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가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가를 오른다는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대신에 우리는 이 빌딩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얻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가 안 올라도 건물에서 수익을 올리자는 거죠. 고객님, 여기 사면은요, 몇 년 있다가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거든요. 지가 상승이 되면은 보너스고, 땡큐고,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출은 누구나 다 해줍니다. 신용불량자라도요, 담보대출로 하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담보로 갖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네, 요즘 재밌게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우루츠님 말씀하시는 게 결국 올라야 하는구나가 아니라니까요. 예, 결국 지가 상승을 안 해도 우리는 여기서 차익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싸게 사서 차익 얻고 내가 밸류업 시켜서 차익을 얻는 거죠. 지가 상승되면 더 많은 차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모텔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제 이제 주변에 대표님들이 이제 호텔, 모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호텔, 모텔이요. 그러니까 음식점과 똑같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가처럼 이런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모텔도요, 여기 어때? 그러니까 그런 어플의 수수료가 걔네들이 다 돈 버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돈 버는 구조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근데 금액은 비슷하고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예, 그리고 수수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모텔, 호텔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요. 예전만큼.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어려워요. 모텔, 호텔은. 왜냐하면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건물을 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로 인해서. 근데 모텔은요, 누가 모텔을 하냐면 모텔 하시던 분들만 해요. 그리고 모텔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들은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발생하는 그 구조를 찾아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이런 전문가 아주 빠꼬미 분들한테는 안 먹혀요. 그래서 엑시트 차익을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게 또 모텔입니다. 자, 연면적은 그래도 최소 몇 평 이상을 추천하시나요? 자, 연면적을 몇 평 이상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땅이 50평이야. 그러면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수익률 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50평인데 한 150평 나온다. 베스트인 거고, 최소 2배, 그냥 2배도 조금 낮아요. 제 기준에는. 최소 한 2.5배, 한 3배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제 욕심 같아서는 3배, 4배. 대지가 50평인데 건물이 한 200평 이상 되면 베스트죠. 왜냐하면 대지가 50평이면 평당 5천이면 25억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200평이면 월세 수익이 평당 5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40억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이 최소 3배 이상, 4배는 되어야 얘가 밸류업도 되고 정말 괜찮은 건물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지가 50평인데 건물이 100평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입지들은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도 여기서 또 충분히 임대료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자, 호수님 가격 내렸더니 팔릴 것 같아요. 연락 많이 와서 팔리면 저거 동대 입구역 건물 거의 무대출로 해볼만 하겠네요. 예, 무대출로 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대출은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버리지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억에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 60억이 되면 얘는 투자 수익률이 10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대출을 20억 껴서 현금 10억을 넣고 30억짜리 매입을 해서 10년 후에 60억이 되면은요, 이거는 투자 수익률이 300%예요. 대출을 끼지 않는 사람보다 투자 수익률이 3배가 높은 거예요. 자, 이거를 3번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낀 사람과 대출을 낀 사람의 차이는요, 굉장히 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건 브리핑은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저녁 8시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 매물 영상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괜찮은 매물들 촬영해서 올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